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금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최대 난제인 발포 명령의 인물과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발포 명령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대표적인 가짜 뉴스인 북한 특수군 제1광수 김군의 실제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는 일부 탈북자들이 주장한 북한군 침투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어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광주시가 전 종목 석권을 비롯한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를 하기 하루 전 광주역에서도 총격으로 시민들이 숨졌습니다. 신군부 세력은 이 총격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다는 문서와 계엄군의 증언이 확인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에서 집단 발포가 있기 하루 전인 1980년 5월 20일 광주역 앞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던 시위대를 향해 갑자기 총알이 날아왔고 시민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동안은 당시 박모 대대장 등이 시위대의 차량 공격을 저지하느라 바퀴에 권총을 발사했고 총격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계엄군 작전장교와 사병 등 5명이 삼공수 여단장의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의 최측근으로 12.12 군사반란에도 가담했던 최세창 3공수 여단장이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했고 이걸 신호로 받아들인 계엄군들이 집단 발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시 3공수 여단장 최모 씨가 권총 3발을 공중에 발사하는 등의 현장 지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또 명령 계통의 누군가가 3공수 여단장에게 발포를 허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최모 여단장이 무전으로 발포 승인을 요청하였다는 무전병의 진술을 바탕으로 현장 지휘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발포가 아니라 이 증언을 뒷받침할 문서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소요 사태 진행 상황 문건을 보면 5월 20일 21시 50분 3여단장이 각 대대에 M16 실탄 배부와 장착을 지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전 진돗개 하나가 발령돼 실탄이 지급됐고 발포 권한을 병사 개인에게 부여하는 등 3차례 발포 지시가 군부로부터 내려진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사격에 대한 명령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군 수뇌부가 명령했던 군 기록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를 우선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신군부의 명령에 의해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발포 명령의 최고 책임자를 서둘러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북한군이라고 주장해왔던 사진 속 인물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김군으로 알려진 사진의 주인공은 평범한 시민 차복환 씨였습니다. 대표적인 5.18 가짜뉴스 북한군 침투설이 허위라는 점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에서 무장된 페퍼포그 차량에 올라탄 채 카메라를 응시한 이 남성. 보수 논객 지만원 씨는 이 남성이 북한군 김창식 씨, 이른바 광수 1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 속 주인공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며 인쇄업을 하는 차복환 씨입니다. 차 씨는 그동안 자신의 사진이 광수 1호로 지목돼 왔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김구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봤어요.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봐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제가 김군 1호라는 거를 강수 1호라는 걸 제가 그때 봤습니다. 광주를 찾은 차 씨는 42년 전 이 사진을 촬영한 기자와도 만나 당시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비슷해 보여. 내가 그때 눈매가 굉장히 무섭고 예리해서 내가 찍었거든. 당사자가 나타난 만큼 북한군 침투설 주장에 활용돼 온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마저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5.18 애고 판명하고 있는 지만원 씨에 대해서는 법적인 심판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일부 탈북자들의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에 직접 침투했다고 최초로 주장했던 정모 씨가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자신은 평양에 있었다며 기존 주장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특수군 침투 주장은 국내외 각종 기록 조사 및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광수 1호도 북한군 침투설도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주장들이 거짓임이 확연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됐던 한 시민이 민주묘지에 묻혀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장돼 있던 사실이 42년 만에 확인된 건데요. 5.18 당시 사라진 76명은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광주 시민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14살이던 김광복 씨는 집을 나가 시위 차량에 올랐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무려 4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김 씨의 유해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묘역 1-38번. 하지만 묘비에 적힌 이름은 김광복이 아닌 양창근이었습니다. 유해의 유전자를 확인한 결과 이 유해가 행방불명자 김광복의 유가족 유전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무명열사묘에 매장되어 있던 유해 5구의 DNA를 확인했는데 이 중 한 구가 당시 고등학생이던 양창근 씨로 확인됐습니다. 서둘러 양창근 씨 묘에 있던 유해의 DNA를 대조한 결과 행방불명된 김광복 씨 가족과 일치한 겁니다.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대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가족이 일치가 나온 겁니다. 김광복 씨의 형은 민주묘지로 달려왔습니다. 40년 넘게 찾아다닌 동생을 만나 기쁘면서도 억장이 무너집니다. 참 미치겠다. 여기 있는 걸 나진 몰랐네. 준화마을 쪽에도 가기도 하고 강변에 묻혔다는 그런 증언도 있고 그래서 가기도 하고. 당시 사망자들은 이름도 없는 관에 뉘어져 성급히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유해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신원을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할 수 없는 이런 사례들이 이번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최근 김광복 씨를 포함해 5.18 행방불명자 3명의 신원이 확인됐지만 아직 76명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로 시작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여전히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광주와 전남 곳곳에 약한 비도 지날 전망입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낮 사이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날이 종일 흐리겠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는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후보와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 정의당 장현주 후보가 광주시장 후보로 등록했고 전남지사 후보인 민주당 김영록 후보,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진보당 민점기 후보도 첫날인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은 오늘까지고 후보자들은 오는 19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 선거 전날인 31일까지 13일간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교육감 후보자 3명이 모두 참여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청렴도와 학력 하락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면서 예전 교육감 선거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토론 시작부터 김대중 후보는 전남도 교육청의 청렴도가 역대 꼴찌라며 현 교육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공무원 근평을 조작하고 그래서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뇌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서궁 후보는 김대중 후보가 도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의 비리 사건들이 영향을 준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우리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재직 시 있었던 부정비리 사건 7건이 2021년도 청렴도 평가에 감점으로 작용됐습니다. 김동완 후보도 청렴도 하락은 리더의 문제이고 수능 성적 추락은 앞서 비서실장과 도교육감으로 재직한 두 후보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멀쩡하던 중위권 성적이 재임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2016년이거든요. 다시 집권하면 그렇게 꼴찌를 했던 성적을 중위권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는 못했는데.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중 확대를 앞두고 전남 학생들의 입시 전략도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형 대학 입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남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고 싶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이런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학력을,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조화로운 교육 철학으로. 코로나19 이후 학교 안정화 대책, 학생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에 이어 정당 유착 의혹, 공약 현실성 등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지, 검증된 차기 교육감은 누구인지 지역민들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후보자가 머물던 식당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천이 취소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치고 꼭 당선돼서 민주당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품 제공은 모 기초의원 후보의 단독 행동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당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도 공천이 취소됐다며 이를 초래한 민주당 내 일부 적폐 세력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장의 측근임을 강조하며 채용을 대가로 지인들에게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채용을 대가로 피해자 6명에게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범 A씨는 이용섭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속였고 B씨는 지인 등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집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쯤 북구의 한 사거리에서 학원을 가려던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길을 건너던 A군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했다는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2022 양궁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대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첫 국제대회인 2022 양궁 월드컵 대회. 다음 주 개막을 앞두고 대회 성공을 위한 미디어데이가 열렸습니다. 김성훈 양궁 국가대표 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전 종목 석권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제 마음은 있는 거 다 따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도 되지 않는 거니까 딸 수 있다면 다 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쿄올림픽 성가낭 안산을 비롯해 최미선과 김재덕, 김우진 등이 리커브에 출전합니다. 컴파운드는 김윤희와 송윤수, 김종호와 양재원 등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셔틀버스 제공과 컨디셔닝 부스 등을 운영하고 112명의 자원봉사자가 투입됩니다. 앞으로 세계 3대 양궁 대회가 지속적으로 광주에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가겠습니다. 벌써부터 대회 입장권이 일부 매진되는 등 뜨거운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국제적인 대회를 연속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세계 양궁연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 mayor and his team wants to welcome us again here in Gwangju. We are not opposed of receiving a candidature in the future, that's for sure. 2022 양궁 월드컵 대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38개 나라 38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뜨거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생활 속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나눔 행복 자원순환 가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100% 재활용하는 방식인데요. 휴대전화 앱을 통해 참여 가능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플라스틱 병이지만 분리해서 배출하면 훨씬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꺼번에 버렸던 플라스틱도 이곳에서는 구분해서 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되는 여수시 나눔행복 자원순환 가게는 투명 페트병과 의류, 서적 등 재활용이 가능한 20개 품목의 쓰레기를 수거해오면 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즉석에서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휴대전화 앱을 깔아드리기도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부터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도록 유도하는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사업입니다. 현재 20-30%에 그쳤던 자원 재활용률은 자원순환 가게를 거치면 거의 100%로 높아집니다. 깨끗하게 씻어오면 100% 이게 이제 그 자원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아끼고 또 고갈되어져 가는 지구의 자원과 환경을 확실히 보존하는 데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파트 단지나 각종 단체, 마을 단위로 포인트 적립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에게는 자원봉사 인증을 연계하는 등 자원순환 가게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가들과 협력해 한시적인 이벤트가 아닌 상설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읍면동 그리고 이마트라든지 이런 상가까지도 침투를 해가지고 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순환 가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환경운동 차원의 자원순환 가게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매립장, 소각장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여수시가 지향하는 기후변화 대응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자원 재활용 생활화를 위한 나눔행복 자원순환 가게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여수시의 새로운 시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광주 지역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85.5%로 지난해 86.7%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는 최저임금 준수율이 49.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것은 물론 지난해와 비교해도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업주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잇따라 산하기관장 공모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산하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과 자원봉사센터는 이달 중순 공모를 받아 하순쯤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용섭 시장의 임기가 2개월도 남지 않았고 최근 환경공단과 관광재단 대표 등 산하기관장 인사를 민선 8기로 넘긴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전 내정설 등 시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두 번째 국제 공모를 시작합니다. 이 상은 1980년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처럼 국내외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하는 영상 기자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조직위는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 4개 부문의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광주에 정착한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의 평화를 염원하며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광산구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뒤 광주에 정착한 고려인들이
어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이들은 5.18 민주묘지에서 광주 5월 정신을 되새기며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한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중국 현대미술의 거장 유해민준의 작품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유해민준 한 시대를 웃다 전시를 오는 8월 말까지 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냉소적 사실주의 대표 작가로 일컬어지는 유해민준의 웃음 회화 연작들을 비롯해 초대형 청동 조각과 국내 도예가와의 협업 작품 등 작가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최신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흐린 날씨로 시작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도 여전히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 지역에 오늘 낮 사이 5mm 안팎의 적은 양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날이 흐리겠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 속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신안의 낮 기온 21도 예상되고요. 영암과 강진에서도 한낮 기온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2도에 그치겠고 여수의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맑겠지만 오늘 밤사이 북쪽 한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내림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